주식시마론입니다. 오늘 또 화요일의 주제, 첫 번째 주제를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테슬라 재시동 건화, 국내 전기차 전망 탑픽은? 네, 주식시마론 오늘 또 첫 번째 주제, 오늘장에 움직이는 배터리주와 연관 지을 수 있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토마토 투자클럽 문서진, 김혜진 전문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테슬라가 간밤에 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상승폭 자체는 3% 정도면 사실 크지 않은데 갭상승을 하면서 강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는 이미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중국 시장 얘기가 나오던데 제 기억에 테슬라 중국에서 매출이 좋았다는 기사를 지난주에 이미 봤거든요. 근데 왜 이러죠? 그럼 뭐 사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요즘에 보면 다 대부분 뒷북이잖아요. 다 알고 있는 거. 반도체도 사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주요 매니저들이 매수는 하고 싶었는데 내가 좀 확인하고 가고 싶다라는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악재들이 하나씩 이제 풀어져 나가면서 좀 매수를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서 그동안 좀 사고 싶었던 걸 이제 뒤늦게 쇼핑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는 실적 좋은 거 아니까 시장 분위기만 좋아지면 언제든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딱 그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뭐 인텔이라든지 뭐 AMD라든지 그다음에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기업들, 미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계속 이제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도자기 이야기하면서 깬뭐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얘기 다시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찰떡같이 비유해 주셔서 밤에 네. 잠들기 전까지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 제가 네. 이제 분위기는 도자기는 이미 깨졌다. 그러니까 이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이 이미 협상이 안 됐기 때문에 답을 안 됐기 때문에 도자기는 깨졌는데 이걸 엄마가 기분이 좋을 때 발견을 하면 그래 너 안 다쳤어 하고 그냥 무마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기분이 나쁠 때 도자기를 깨진 걸 발견하면 뭐래 캐인다. 근데 지금은 시장이 엄마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좋다라는 걸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이제 그동안 소위 말하면 매수를 안 했던 쪽이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말한 것처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좋다는 이야기는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건 또 제가 이제 양치기 소년인데 약간 반대 양치기 소년. 원래 양치기 소년은 늑대가 나타났다면 늑대가 안 나타나는 건데 반도체는 늑대가 자꾸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나타났는데 다음에 또 늑대가 나타났다라니까 이번에 안 나타나겠지. 그럼 또 나타났다. 세 번째 또 늑대가 나타났다. 이번에 안 나타나겠지. 나타난 거죠. 그 늑대는 좋은 실적. 그 좋은 실적인 거죠. 계속 나오고다 보니까 이제는 확신을 하는 것 같아요. 아, 반도체 그래. 뭐 3분기까지 컨센도 괜찮네. 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런 주요 그러니까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실제로 그러면 매수를 하겠다. 재고를 쌓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가격대에서 반도체 가격이 더 급격하게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것도 지금 시장의 이제 주요 이제 메이저 수급 쪽에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많이 떨어지면 그걸 기다렸다가 주요 기업들이 재고를 늘리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떨어지겠는데라는 걸 시장에 좀 컨센이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저가 매수도 들어오고 사실상 우리나라 반도체는 지금 저가 매수라고 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저가 매수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다 신고가를 치고 가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확신에 의한 매수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뭐 그런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눌려왔었던 호재가 개별 기업들의 호재가 눌려왔었던 거에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좀 평가로 좀 바뀌면서 좀 매수세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지난달부터 우리 성장주들의 반격은 이어졌습니다. 뭐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배터리 소재주까지 쭉 반격이 이어지다가 이제 미국장의 분위기가 또 점차 다시 한번 또 좋아지게 되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장의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현황을 좀 짚어보면서 또 추이가 어떤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김혜진 전문가님. 사실 말씀해 주신 대로 다 아실 것 같아요. 좀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성장산업은 이쪽이지라고 다 이미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저희가 전기차를 오늘 말씀드린 건 역시나 전기차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버로서 지금 테슬라의 움직임을 많이 지켜보고 계실 테니까 테슬라의 주가 추이도 하루하루 또 지켜보시는 국내 투자자분들도 많으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간밤에 반등을 해줘서 이거를 좋은 신호로 이제 발견을 해서 국내에도 그간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건 맞으니까 이쪽을 한번 짚어드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테슬라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는 미리 알고 있었고요. 우리가 알고 있었고 실제로 잘 나왔습니다. 정말 테슬라 약간 반테슬라적인 성향을 가지신 전문가분들은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약간 거품이다. 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많죠. 네, 마진까지 좋았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죠. 정말 네.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이게- 테슬라를 보면서 특히 주가를 보면서 느꼈던 건 음. 테슬라는 그냥 앨런 머스크가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것 같아요. 말을 하면 떨어지고. 맞아요. 오너 리스크가 너무 그러니까 커요. 앨런 머스크 뭔가 입을 떼면 내려가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최근에 한동안 테슬라 관련 쪽은 다 조용했잖아요. 자꾸 뭐 비트코인이나 딴 이야기만 했고 사실 좀 테슬라 자기 일은 좀 조용했거든요. 그냥 올라가잖아요. 네, 좀 조용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근데 저는 뭐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또 약간 모멘텀이 생기는 건 그 AI 데이를 이야기하잖아요. 네, 네. 8월 19일. 예.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자율주행 관련 쪽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 네. 그런 모멘텀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죠. 테슬라는. 이제 뭐 테슬라가 결국에 궁극 지향하는 쪽은 우리는 로봇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전기차, 자율주행차는 우리가 만들 수많은 로봇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랑 똑같네요. 그렇죠. 뭔가 네. 현대차가 로봇 기업을 인수했던 그렇죠. 부분이랑도 LG도 비슷한 지금 통하네요. 그렇잖아요. 네, LG도 그렇죠. 구광모 회장도 그쪽 예. 같은 데도 공부했나 보네요. 이게 자율주행 LG도 전장 쪽으로 네. 하고 있고. 같은 쪽에서 공부해요. 이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모빌리티가 많다 보니까 이걸 또 로봇에 접목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할 수 있는 산업의 범위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빨리 좀 선점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정말 그 국내 내로라 하는 기업들, 글로벌적으로 기업들의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지금 그쪽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저도 좀 지켜보는 건 8월 19일 날에 AI 데이에서 얼만큼의 지금 자율주행 본인들이 내세우는 기술 발전을 이루었을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잘 취합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일단 그 날을 바라보고도 주가가 움직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분석하기로는 간밤에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한 이유는 호실적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중국 쪽의 영향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전기차가 일단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에요. 42%가 지금 중국에서 다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10대 팔리면 4대 넘게는 다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의 지금 테슬라의 그 판매가 견조했다는 부분이고요. 상반기에만 16만 대가 판매가 되었고 이 수치가 전년 대비해서는 100% 넘는 매출 상승을 기록을 한 부분이니까 이 중국 쪽이 원래 보조금을 전기차를 구매했을 때 보조금을 작년까지만 지급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연장을 했거든요. 이 보조금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영향은 중국의 전기차 수요가 다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지금 전기차 중국 내에서 상위 전기차 기업이 뭐 니오라든지 아니면 리오토라든지 그다음에 샤오펑이라는 세 개의 기업인데요. 지금 샤오펑하고 지금 리오토가 월 지금 출하량을 8천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최고치입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나 이렇게 수요가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더 성장할 부분은 남아있다라는 거는 폭발력은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중국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면 또 다시금 전기차 생산을 하는 기업들의 이런 성장성이나 뭐 밸류에이션을 다시 매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반응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가 지금 영업이익률을 계속 상향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자기들이 계산했을 때 이 전기차 수요가 다시금 살아나고 비용 절감도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는 또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이 살아난다면 단순히 전기차를 이제 뭐 자동차가 아닌 전체 모빌리티 산업을 좀 지배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좀 인정을 받으면서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금 투자는 계속 꾸준히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의 현황, 뭐 수요나 공급 차원에서 공급은 뭐 코로나 영향이 좀 있기도 했었지만
굴곡이 있더라도 어쨌든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전기차 시대 본격화가 되면서 좀 더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앞으로에 대한 또 장기간의 어떤 청사진을 각 기업별로 다 꺼내놓고 이제 한번 경쟁해보자 하는 시기가 하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전기차 섹터의 상승 요인 그 밖에도 또 있을까요? 문서진 전문가님? 이건 원래는 이제 좀 하락 요인 중에 하나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완성 업체들이 내재화한다라는 거 이거는 원래는 초반에는 이거를 악재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그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라고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게 호재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저 폭스바겐이 영업이익률을 계속 높인다라는 거는 이 말은 본인 스스로 내재화하지 않겠다라는 걸 선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저걸 내재화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내재화했을 때 지금 배터리 업체들 마진율 높지 않거든요. 그럼 결국에 높였다라는 건 최대한 이제 가격 압박,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그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기술 발전으로 해서 배터리 가격이 엄청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리 떨어져요. 5년 아니면 지금 내연기관보다 훨씬 더 싸게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터리 가격 자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내재화 할 일은 없다. 하지만 그 단순 자기들이 내재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셀 업체들이 일과 함께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이거는 내재화보다는 네. 공급을 원활하게 내가 받고 싶어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보기엔 활발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지금 저렇게 내재화 혼자 하겠다고 하는 회사는 글로벌적으로 두 회사밖에 없어요. 테슬라랑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인데 테슬라는 말만 내재화 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내재화하는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냥 가격 협상만 잘 하려고 하는 거고 폭스바겐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트너사가 이제 노스볼트거든요. 근데 노스볼트가 사실상은 뭐 뚜껑 열어봐야 알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폭스바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제품을 만들지 못할 것 같거든요. 뭐 그거를 폭스바겐이 모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폭스바겐은 또 나중에는 좀 손해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를 많이 한다.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뭐 그러니까 전기차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배터리 쪽도 신경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쪽에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거고 네.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는 뭐 장비들이나 소재 업종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부분이 어쨌든 2차 전지 관련 종목의 또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기술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배터리 가격이 굉장히 빨리 다운되고 있다라는 것도 전기차의 상승 모멘텀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모멘텀도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행스러운 건 우리나라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술에서 후발주자는 아니라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 거의 전고체 쪽보다는 지금 리튬 이온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는 전고체도 좀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SK라든지 LG 쪽이 조금은 이 부분에서는 좀 더디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아예 바로 전고체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중간 과정 없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없이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요. 지금 LG라든지 SK는 하이브리드까지 갔다가 전고체로 가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리튬황이나 이런 걸 먼저 좀 갔다가 전고체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모든 산업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게임 체인저는 나온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도 원래 정상적인 테슬라라는 존재가 나오지 않았으면 이렇게 네. 빨리는 안 갔을 거예요. 네네. 모든 기업들이 전기차는 준비는 했는데 네. 테슬라라는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치고 나간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전고체도 많은 배터리 업체들이 많은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요렇게 계획은 짜는데 아직은 그 계획대로 가는데 분명히 저기에 게임 체인저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퀀텀 스케이프는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뭐 미국의 솔리드 파워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나오면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저게 상용화되는 때까지는 양산까지 5년, 상용화까지 10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고체 관련 부분도 계속 지금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계속 이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친환경이라는 쪽을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돈을 몰아붓고 있고 또 이 내부적으로 또 관련한 밸류체인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배터리 쪽의 소재나 또 배터리 장비들.
장비, 네. 셀 포함시킬까 하다가 네. 셀 빼고요. 네. 네. 배터리 장비와 소재들 쪽에 대해서 합작법인들을 막 설립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이제 또 우리가 받는 거는 이제 수주를 원활하게 좀 많이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 발전에 따라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은 또 분리막 같은 쪽은 투자를 배제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그게 예. 분리막 관련 기업들도 전고체에 맞게 또 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뭐 전고체 관련 쪽이니까 지금 잘 가는 애를 팔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들 기업들도 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내의 탑픽을 또 한번 꼽아봐야죠. 지난달에 워낙 좋았어서 이미 뭐 많은 전문가들에게 탑픽을 여쭙고 다녔습니다. 아마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본 바가 있는데 의견의 변화가 있으신지 또 한번 볼게요. 김혜진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신가요? 지난달과 변화는 없고요. 전 테이펙스 또 말씀을 드릴게요. 테이프, 산업용 테이프를 생산을 하는 기업인데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테이프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회로를 보호하고 또 코팅하고 마감을 하는 테이프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소재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국내의 셀 업체들 뭐 SK, LG, 삼성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 일본의 무라타라든지 글로벌적인 셀 업체들을 많이 고객사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이제 테이프는 어차피 2차 전지에 들어갔을 때 뭐 원통이라든지 각형이라든지 뭐 파우치 그런 모양에 관계없이 다 소재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쪽에서의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2차 전지 소재로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테이펙스가 지금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또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테이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의 소재는 많이 사용될 것 같고 그 외에도 테이펙스가 영위하는 부분이 산업용 테이프이기 때문에 반도체에 들어가는 접합용 테이프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소비재 쪽도 많이 생산을 하면서 네. 랩도 생산을 하고 또 제가 유니랩. 그렇죠. 유니랩 예. 말씀드렸고 그다음 제가 또 종이빨대도 말씀을 드려서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이런 제품의 제품도 다양하게 좀 다각화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쪽에 산업용에 많이 사용되는 테이프고 또 모바일용 그 OC 테이프도 필름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 반도체, 2차 전지, 스마트폰 다 업황이 좀 회복되고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재가 많이 사용될 거예요. 그럼 테이펙스는 그 중에서 곽강을 받을 것 같아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집에 저희 아이도 항상 테이프 가지고 뭘 항상 만드는데 테이프로 막 붙이고 만들 때 테이프가 제일 좋아요. 맞아요. 쓰기 참 좋은데 산업용 테이프 기업입니다. 테이펙스 시가총액 2,700억 원대 기업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해 주시고 나서 주가가 좀 시동을 걸었어요. 정배열 진입을 했습니다. 네. 예. 네, 이후에 차트상으로. 네. 이후에 과연 하반기 들어서의 움직임들 어떨지 테이펙스 올해 들어서는 54% 정도 상승을 했네요. 2차 전지 쪽에 들어가는 테이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렇다면 문서진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도 항상 이제 2차 전지 하면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랑 동아기업을 계속 이야기 드리고요. 예. 에코프로비엠은 저번에도 나와서 이야기할 때 지금 구간에서는 좀 찾기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제 동아기업을 요즘 계속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동아기업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 회사죠. 왜냐하면 원래 이제 전해액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해액은 이제 전고체로 넘어가면 확실하게 줄어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그러니까 전고체에 맞는 지금 전해액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 SDI랑 같이 개발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가 나온다면 결국은 그 스타트는 삼성 SDI가 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쪽에는 모멘텀도 있고 특히 지금 전해액 자체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가격이 전해질 가격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첨보가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 가격을 전해액에 다 전가를 할 수 있습니다. 전가를 해도 충분히 지금 전해액 자체가 모자라니까 계속 그쪽에 관련된 동아일렉을 통한 이런 이 2차 전지 소재 관련 매출은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재 그러니까 글로벌 주요 기업들의 내재화, 특히 노스볼트 관련 부분의 내재화에도 수혜가 됩니다. 여기 노스볼트에도 납품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럭에 대한 부분도 호재가 되고, 그다음에 원래 이 동아기업의 원래 주력 사업이 이제 마루, 그러니까 합판 관련 목재 사업인데 이게 결국은 요즘에 좋아요. 글로벌적으로 목재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목재 사업 자체도 괜찮고 내년에 또 지금 우리는 주택 계속 지금 많이 공급을 늘리는 쪽에 정책을 쓰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제 이 강마루 관련 쪽은 계속 수혜가 좋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또 목재 기업의 또 특성상 또 탄소 배출권 관련 이슈도 있기 때문에 뭐 종합적인 회사다. 특히 요즘에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매수하기 좀 좋은 ESG 관련 회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눌리는 구간에서 저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동아기업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최근 들어서는 6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받은 모습이고요. 테이펙스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서 한 50% 정도 상승한 구간에 놓여 있는데요. 동아기업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그리고 전해액을 하고 있는데 본업 잘 되고 있습니다. 목재까지. 앞으로 개발하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감도 품을 수 있는 동아기업까지 탑픽으로 확인해봤습니다. 첫 번째 이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미국 인프라 법안 통과 임박 수혜주는? 네, 어제 시황 또 이번 주에 놓여있는 일정들 얘기해 주시면서 중요하게 보신 게 바로 이 미국의 정책입니다. 바로 인프라 법안 상원에서 최종 마무리됐다는 소식이 간밤에 나오면서 미국장의 장 초반을 끌어올렸어요. 근데 역시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장세더라고요. 장 초반에는 호재로 반응하다가 끝에는 결국에 또 여러 부담감을 받았어요. 인프라 법안 협상 진행 상황을 알아볼까요? 김혜진 전문가님. 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합의안이 도출될 것 같고 투표도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밤에 이제 상원에서 드디어 이제 합의안이 도출된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1조 달러 규모입니다. 뭐 애초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 공약으로 4조 달러 정도의 인프라 투자안을 집행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일단은 이제 초안으로 1조 달러를 먼저 통과를 시키겠다는 계획이고요. 일단 지금 이번 주 안에 투표를 할 예정인데 뭐 이 투표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뭐 지켜봐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민주당에서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게 되면은 또 통과를 못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투표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점, 초당적인 합의안이 도출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시장이 정말 장 초반에는 이 인프라 법안 통과 임박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뭐 이후에는 여러 가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단은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동안 조금 뭐 한다더라라고 했던 인프라 투자가 정말 본격적으로 집행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니까 이 법안 내용 자체는 아실 거지만 이제 뭐 도로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뭐 항만, 철도, 인터넷 같이 정말 기존에 낙후돼 있고 노후화된 인프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공화당 쪽에서도 반대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할 거예요. 워낙에 지금 미국에서 노후화된 인프라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쪽을 먼저 인프라 시설을 투자한 쪽으로 먼저 대상이 될 것 같고요. 이 1조 달러 안에는 이제 신규로 투자하는 지출 범위, 재정 범위는 한 5,500억 달러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일부터가 지금 미국 의회가 그 여름휴가 기간에 들어가게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한 달 정도가 휴정을 하게 되는데 휴회를 하면은 이제 이 법안 통과가 미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름휴가를 미루고 할지 아니면 그 전에 9일이 되기 전에 통과를 시키겠다라는 좀 속도감이 있게 진행이 된다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될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통과가 된다면 또 시장에서는 뭐 어제의 장 초반에는 또 긍정적인 반응을 해줬으니까 통과가 됐을 때도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을까.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거에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인프라 법안이 또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지 실제로 미국 정부가 또 돈을 푸는 작업이다 보니까 기대감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뭐 사실 상반기 실적에도 미국이나 일본에서 실적 전망을 보면 뭐 산업재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전망이 좋더라고요. 실적도 잘 나왔고요. 과연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됐을 때 시장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뭐 일단은 지금 시장은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모멘텀을 하나 던져준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서 지금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경기 민감주가 최근에는 우리나라 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경기 민감주가 좀 힘이 없거든요. 좀 하락 추세인데 요게 그래도 인프라 투자가 통과가 되면 물론 이걸로 상승으로 화끈하게 돌리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하반 경직은 좀 만들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하반기는 계속 기술 성장주 쪽이 더 우위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경기 민감주도 하반 경직성을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은 된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이 인프라 투자 법안이 딱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막 시장이 막 단기적으로 확 올라간다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러기에는 사실 약간 이 제로도 약간 사골이다. 왜냐하면 통과된다 벌써 뭐 한 6개월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노출되어 있었던 시간이 오래예요. 그러면 네. 뭐 실제로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냥 뭐 원래 할긴 했는데 이제 결정됐다라는 정도니까 뭐 반짝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뭐 팍팍팍 치고 가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어쨌든 돈은 쏟아진다라는 거고 중기적으로 결국에는 그 관련 기업들에게는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중기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하면서 긍정적인 호재로 인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김혜진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엔 4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아까 내용으로 언급해 주신 것 말고 원래 기존의 그 4조 달러 패키지 안에는 고용이나 가족 계획 같은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어요. 그거는 그럼 배제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논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논의를 하겠죠. 네. 음. 근데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당 차원에서도 지금 민감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 게 뭐 가족 계획 안에서도 뭐 이민자법의 지원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도 있고 지금 3조 5천억 달러가 지금 바이든이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논의할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일단은 인프라 투자에서 노후화된 구인프라 말 그대로 전통 인프라 쪽으로 먼저 해보자 쪽으로 지금 각을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4조 중에 3조 이제 지금 아까 가족 계획이나 이런 쪽은 통과가 바이든 1기에는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저게 사실상 말이 좋아 뭔가 인프라 투자 법안인 거지 그냥 민주당이 지금 밀고 있는 복지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인데 이번에 이제 약간 뭐 어찌 보면 팬데믹이 약간 숟가락 한 대 탁 얹는 느낌이거든요. 마치 팬데믹 그다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이겨 나가기 위한 정책 같은 부분이지만 실제로 다 뜯어보면 민주당이 다 복지 정책이랑 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반대가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거 이제 뭐 반대가 없는 것부터 먼저 출발시킨 것 같고 나머지 지금 우리가 한 3조 달러가 더 있다라고 하지만 저는 투자자분들 머릿속에 3조는 이제는 없애는 게 맞다. 저거는 사실상 언제 될지 모른다. 그리고 저게 된다고 해서 시장이 아주 좋아질 만한 내용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라서 어쨌든 뭐 저는 요거까지 보고 그다음에 미국의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철강 기계주가 조정을 받는데요. 경기 민감주의 주가 자체는 어쨌든 피크아웃 된 가능성이 높다고 김혜진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장주가 더 좋다고 보세요? 앞으로? 저는 뭐 만약에 둘 중에 굳이 뭐 흑백처럼 둘 중에 뭐가 더 확 네. 좋을까요?라고 하면 저는 성장주 쪽에 베팅을 하고 싶은 건 맞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포트를 운영하실 때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프라 투자는 경기 민감주에서 같이 방향을 탈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뉴스들이 나오면 또 반응을 해줄 거거든요. 그게 또 포트를 구성하신다면 또 같이 병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8월 중에 미국의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을 때 경기 민감주가 바닥을 잡고 반등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까요? 문서진 전문가님? 뭐 저는 뭐 늘 이야기했던 부분, 그러니까 대한전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가격이 좀 편안해졌어요. 제가 항상 들고 나올 때마다 급등해서 이거 너무 좀 부담되지 않나 이런 가격이었는데 네. 이제 가격이 좀 편안해졌습니다. 좀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접근해도 가능하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왔는데 실적이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에는 해외 쪽에 수주를 많이 받아놨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죠. 근데 이게 수주가 취소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팬데믹 상황이 풀리면 이게 다시 다 집행되면서 뒤로 다시 다 들어옵니다. 수익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저는 이 기업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CIS라든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유럽에 많이 장비를 많이 납품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수주는 받아놨는데 실제로 인도가 안 돼서 지금 주가가 안 좋은 뭐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연말에 다시 좋아질 거라 보기 때문에 이 대한전선 또 그런 측면에서 괜찮다라고 보고요. 특히 미국 인프라 투자 관련하면 그 중에 뭐 핵심 중에 하나가 노후 전력망을 이 복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수혜는 결국에는 미국 내에서 전력망을 팔 수 있냐 없냐인데 지금 대한전선은 미국의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수주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또 하나
친환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원전이 되던 그다음에 지금 뭐 풍력이 되던 태양광이 되던 어쨌거나 전력망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력망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증설이 된다라는 거. 당연히 공장 증설될 때 전력성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대한전선을 또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미국도 미국인데 중동에 대한 포인트도 좀 잡아야 돼요. 분명히 이번에 코로나가 팬데믹이 잡히고 나면 중동이 최근에 유가가 어느 정도 꽤 안정돼서 이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재정적인 부분은 좀 이제 좀 안정화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하는데 그때 플랜트 수주가 굉장히 많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 이런 전력망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고 이게 누가 인수를 했습니까? 호반건설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건설사를 끼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이미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카타르에서도 수주를 계속 잘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동이 또 원전 수주 관련 이슈도 또 나올 때 여기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대한전선은 뭐 지금 구간에서는 계속 좀 끌고 가시는 게 좋다. 제가 목표 가격대를 맨날 이야기할 때 생각보다 너무 높아서 말씀드리기는 뭐 그렇다라고 하지만 대충 이야기는 드렸잖아요. 저는 6,000원까지는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장기적으로. 네. 그렇다면 뭐 그때까지 보시고 지금 가격대 편안한 가격대니까 홀딩 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안 가지고 계신다면 지금 구간에서 뭐 떨어질 때마다 좀 추이한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DYPNF라는 종목이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데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중동에 원래 많이 납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플랜트 쪽에. 오늘 연결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호재인데요. 대한전선 가격이 편안해졌다. 호재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6월의 고점을 형성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또 김혜진 전문가님은 인프라 투자 법안 관련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주목하실까요? 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내에서의 관심 종목은 두산마켓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국이니까 미국 내 매출 비중이 또 높은 건설 장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서 두산마켓을 가지고 왔고요. 두산마켓이 이제 미국 내에서의 매출이 지금 현재 70%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지금 잘 점유율도 높이고 있는 회사인데, 굳이 말하자면 중소형 건설 장비예요. 그래서 큰 건설 장비가 아니어서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인프라 투자에 수혜가 될 것이냐라고 하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실적이 계속 10년 내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지금 미국 내에서의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조경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는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지금 개인들이 탈도시화 이렇게 좀 지방으로 가셔서 이제 집을 많이 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국민들이. 그래서 그런 거로 인해서 지금 중소형 건설 장비가 또 많이 매출이 좋았고요. 조경 장비도 매출이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인프라 투자에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는 큰 건설 장비를 이번에 두산의 건설 차량, 지게차 부분을 지금 두산마켓이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의 매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지게차, 두산의 지게차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출 점유율이 높은 편인데 52%로 높은 편인데 미국 내에서는 지금 약 5에서 7% 정도거든요. 근데 일단 두산마켓이 거래처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이 지게차 매출도 점유율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증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인프라 투자, 미국 내에서의 건설 장비에서 좀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두산마켓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이전보다는 또 부담이 없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수혜주로 미국의 직접적인 수혜가 나와 있는 대한전선과 두산마켓을 최선호주로 두 분 모두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제시동과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 수혜주까지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주식 시마론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지수는 좀 출렁임이 있는데요. 낙폭을 줄였네요. 코스닥 낙폭을 0.3% 약보합까지 줄였습니다. 코스피는 0.2% 강보합권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달해드린 여러 가지 내용들은 투자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 잘 보내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